박 대통령이 이제 삼성에 대놓고 정유라 씨를 지원해줘라.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네. 대놓고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또 특검에 포착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저렇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에 좀 맡아달라. 도쿄올림픽에서 승마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좋은 말도 사주고 훈련비도 지원해달라. 좋은 말을 근데 왜 정유라 씨한테만 사주게? 그렇죠. 저 부분이 이제 특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더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뇌물 부분이거든요. 제3자 뇌물 내지 아니면 직접 뇌물이 되는데 특혜라든지 대가를 받는 건데 대가를 받고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제일모직 합병을 해줬다라는 건데 말이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 승마협회를 삼성이 맡고 그 삼성에서는 정유라한테 말을 사주고 그 내용을 앞서서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구 창조혁신 문화 거기 가서 저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대가성이 입증되는 게 아니냐. 조금 더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래도 알고 얘기를 했고 그 후에 그 지원이 됐고 그러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뇌물 내지 제3자 뇌물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 얘기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게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이 2014년 9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저번에 청문회 나와서 안개 올해 올 초 막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또 잘못된 위증으로 또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그거야 뭐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저게 이제 삼성 관계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과 이 대통령 측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약간 기미가 있는 것이 네.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았다고 그러면 저 얘기가 있건 없건가 뇌물 그냥 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가성이 넓으니까 불법적인 자금을 받게 되면 뇌물적인 인정이 될 건데 문제는 지금 뭐 공동지갑론 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한테 직접 들어온 돈은 없는 것이고 최순실 씨한테 간 것이고 K재단, 미래재단 간 거 제3자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제3자한테 가려면 제3자 뇌물 공유하려면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아시잖아요. 그럼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님 저희 한번 밀어주세요. 그럼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이걸 했어야 된다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 그거를 이제 아니라고 하고 어제 이제 모 조간신문에 나온 얘기는 어제입니다. 삼성 관계자 역시 고위 관계자 말에 비해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그날 7월 25일 날 대통령 독대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거예요. 레이저 쐈다는 거예요. 막 쐈다는 거예요, 레이저를. 왜 이 지원 이렇게 안 하느냐. 빨리 이거, 승마협회 해가지고 독일 이 유망주들 지원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회사 돌아와서 임원들 뭐하냐고, 야, 이게 대통령이 이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얘기 하고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럼 빨리 지원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맞다면, 삼성이 부정한 척 한 게 아니라 피해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어제 보도에 따르면. 네. 그게 이제 삼성 고위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 보면 뇌물 공여보다는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된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2014년 10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부탁을 했으면 그 후에 그러니까 2015년 그러니까 7월 달 얘기하는 거잖아요. 7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좀 화낼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성 관계자 말이 앞뒤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2014년 10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부탁을 했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거 딱 듣고 가서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2015년 7월 달에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화를 냈다면 안 했기 때문에 화를 냈을 텐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럼 대통령한테 요구를 받고서 안 했다고요, 전혀. 우선 이 부분이 저는 의심이 되고 그러니까 그 두 번의 독대 상황이 잘 안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거 보면 한화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승마협회장을 원래 한화 쪽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왜 삼성으로 넘겨줬냐 했을 때 자기네들이 최순실 씨의 요구를 다 못 맞춰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2015년 3월쯤이에요. 그러면 2014년 10월하고 그로부터도 한 5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5개월 차이가 나도록 최순실 씨는 계속 한화 쪽에다 무슨 요구를 했다는 건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이미 그 전해에 10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가 엉뚱하게 그 5개월 뒤에 한화에 가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검증해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정유라 씨도 본인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뒤집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 도피와 윤신의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심경 목소리 들어보시죠. 삼성이 사실
사랑, 말이랑 그런 거 다 가져가신다고 해서 알았다라고 말하고 저는 지금 제 말, 어린 말들이랑 한국에서 갖고온 말 한 피를 남았거든요. 신경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좀 어떠세요? 사실 저는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사실 독일 오게 된 건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제사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네, 법원 심리 중에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유라 씨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And the nanny take care of him on a longer term? No, I think not. Not just for a month. Why? Why? Because she must go to take her visa in Germany. 자, 본인은 어쨌든 아기를 낳으면서 엄마랑 사이가 틀어졌고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했고 본인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애를 돌볼 사람도 없이 홀로 지금 독일에 남겨져 있다. 그래서 나는 구속돼서는 안 된다. 애를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흐느끼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 흐느낌 자체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국민들도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네, 그렇죠. 특히 뭐 정유라 씨 때문에 이대에 아마 입학하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또 멀리는 뭐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그야말로 다 피해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국민 전체가 그야말로 지난 한 해 동안 아무 일도 못하지 않고 손에 정말 일을 잡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 전체도 다 피해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또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 저 정은 자체는 뭐 이 독일 법정으로부터 조금 뭔가 좋은 조금 더 그런 그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왜 외국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이를 혼자서 길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박진 변호사, 네.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엄마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크게 느끼고 있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정유라 씨의 그 범죄는 뭐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일부 그렇게 아마 구속때까지 될 정도의 사유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와서 나 구속 안 해주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검이 굳이 불구속, 구속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네. 근데 특검은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 범죄인하고 어떤 협상을 하지 않겠다. 그 의지를 표명한 거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업무 방해 내지 많이 받으러도 위계한 공무의 방해인데 그 죄도 지금 애매한 상태예요. 본인 안 했다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피의자지만 사실은 참고인 역할이 큽니다. 뇌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걸 입증하는 데서 말 관련돼서는 정유라 입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피해자로 이 사람을 부르기보다는 이 사람을 불러서 다른 수사의 활용 가치가 크거든요. 준비된 내용 말고는 엉뚱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리고 네. 본인도 아이 걱정을 해야 되고 엄마가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좀 특검 쪽 그쪽이라면 일단은 데리고 와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많이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면 예. 더 특검의 조사 결과를 더 좀 증폭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비록 의지는 저를 표명했지만 어떻게 좀 이게 협상을 해서 좀 예. 빨리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못 옵니다. 저래 되면. 예. 과거에 유선나 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